출산 준비를 앞두고 한정된 예산 앞에서 마음이 힘든 예비 엄마들 계신가요? 사야 할 건 이렇게나 많은데 막상 다 사려니 예산이 걱정이고 정작 이게 다 필요한 걸까 하는 의문도 드시죠? 제가 그랬거든요. 전 프리랜서라 육아휴직이 따로 없고 정부 지원도 못 받는 상태여서 쉬는 동안 모아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했어요. 막달까지 일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예산도 한정적이라 최소한으로 하자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싶은 예비 엄마들을 위해 현재 46개월 아이를 키우면서 사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용품들을 말씀드리고 중간중간 소소한 팁도 같이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꼭 필요한 용품들만 해도 많기는 해요. 첫 번째는 의류인데요. 일단 베네쪽 오리랑 겉사계 그리고 양말은 퇴원 선물로 대부분 병원에서 주기 때문에 병원에 문의를 먼저 해보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저는 아이용품 준비할 때 따로 고르기 너무 귀찮아서 남대문 아동복 시장 가서 한 번에 구매했었는데 겨울학이라서 겉사계까지 함께 사왔었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 같이 주시더라고요. 두 개로 잘 돌려서 쓰긴 했지만 겉사계는 겨울에 태어난 아이여도 하나로 충분한 것 같아요. 베네저고리는 병원에서 준 거랑 제가 준비한 거 2장, 총 3장으로 잘 입혔고 그 후에는 바디수트 5장 정도 해서 계속 돌려 입었어요. 그리고 솜쓰거는 기본적으로 하루 5장 이상은 사용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많이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선물로 옷을 많이 받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다 추가로 들어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청기저귀의 활용도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청기저귀는 아이 목욕하고 몸 감싸줄 때 사용하거나 접어서 베개로 쓴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좀 커서는 가볍게 덮어주는 용도로도 너무 좋았어요. 한 3장 정도 있으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속삭이는 아이가 본인의 손의 움직임에 놀라지 않도록 감싸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제품이에요. 저는 2개로 잘 돌려서 사용했고요. 굳이 속삭이 아니어도 다른 제품도 있긴 한데 저는 그냥 속삭이로만 사용했어요. 속삭이 좀 답답해할 때 그 시기에 다른 제품은 고려해보시는 게 좋아요. 요즘에는 좋은 거 많더라고요. 모자랑 손싸개도 물론 필요하지만 하나씩은 선물 들어오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선물 받을 곳이 없다고 하면 모자는 아이 딱꼬질할 때 씌워주는 용도로 1개, 손싸개는 2개 정도 필요해요. 두 번째는 안전용품인데요. 바구니 카시트는 정말 꼭 필요해요. 병원에서 태어나는 길부터 바구니 카시트에 아이 태워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꼭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카시트는 안전장치인 만큼 결정하시기 전에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카시트 관련된 공부 관련 영상은 링크에 남겨놓을 테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아기띠를 친구한테 물려받아서 사용했는데 아이가 좀 불편해해서 새로운 아기띠를 또 마련했었어요. 아이마다 취향이 다를 수 있으니 너무 비싼 제품은 사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유모차도 신생아 때는 외출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나중에 구매해도 되는 물품이에요. 아이가 조금 컸을 때 직접 태워보고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침구류인데요. 참고로 저는 아기 침대 그리고 기저귀 가리대 둘 다 구매를 안 하고 육아를 했어요. 그냥 여분 매트리스가 있어서 거실에 깔아놓고 위에서 같이 생활을 했거든요. 지금 아이가 5살인데 침대 옆에 아기 때 사용하던 매트리스 깔아놓고 패밀리 침대처럼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기가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 활동성이 많아지니까 범퍼가드만 당근해서 벽 쪽에다가 세워두고 사용을 했어요. 기저귀 가릴 때도 따로 없이 그냥 매트리스 위에서 계속 생활했었는데 저는 사용을 안 했어서 그거 없어서 너무 아쉬웠어 하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사용했던 친구들은 엄청 놀라더라고요. 엄마 허리나 무릎 약하신 분들은 사용해도 좋겠다 싶고요. 이건 엄마 몸을 생각해서 잘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기 침대든 범퍼 침대든 매트든 필요하긴 합니다. 범퍼 침대가 활용도는 좋지만 결국 나중에 아이가 막 굴러다니려면 어차피 좀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그때 상황을 봐서 가드만 추가로 구매하시고 매트가 기존에 있는 분들은 사용해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려요. 방수 패드는 2장 구매를 했는데 기저귀 갈아줄 때 깔아주는 용도로 매우 잘 사용했어요. 아들이라 기저귀 갈다가 바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어서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역류 방지 쿠션은 아이들 수유하고 역류하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쿠션인데요. 저는 100일 정도까지 아주 잘 사용했어요. 사실 좀 더 크면 줄줄줄 내려와서 올해는 못 쓰는 제품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너무 잘 사용했기에 추천은 드리지만 완전히 필수품은 아니에요. 다음은 수유용품인데요. 수유용품은 완분을 할지, 완모를 할지, 혼합 수유를 할지 사실 그건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젖이 하나도 돌지 않았고 전몸살도 없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완분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완분을 했기 때문에 완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완모는 감히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라
어차피 젖병이랑 분유는 병원에서 태어나면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요. 젖병도 잘 맞고 분유도 마찬가지로 잘 맞는다면 바꾸지 않고 이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분유 바꾸는 과정이 사실 굉장히 까다로워서 아이가 너무 많이 개어내거나 아니면 배앓이가 너무 심해서 많이 온다 할 때 외에는 그냥 먹이던 걸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젖병은 각 브랜드별로 아이마다 무는 게 달라서 한 번에 많이 사지 마시고 브랜드 하나 미리 선택해서 테스트 겸으로 한번 물려보세요. 해보고 잘 먹으면 그걸로 두세 개 그때 사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저는 조리원 생활 안 하고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했는데 친정에서는 분유보트를 사용 안 했고 중간에 친구한테 선물을 받아서 집에서는 사용을 했어요. 없이 육아도 해봤고 이씨 육아도 해보니 이건 정말 전후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신생아들은 물을 100도씨로 끓여서 다시 43도 정도 식혀줘야 되는데 이게 끓였다가 다시 식히는 과정도 과정이지만 온도 맞추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알아서 온도를 맞춰주니 너무 간편하기도 하고 배고프다고 막 웃는 아이의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이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손목에 무리가 간다는 후기가 있던데 저는 물을 꽉 채워 넣지 않아서서 손목에 무리 간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기용 주방 세제랑 젖병솔은 구비를 하셔야 하고 저는 따로 젖병 건조대 없이 그냥 식기 건조대에 말려서 젖병 소독기에 넣어줬어요. 소독기는 친구한테 받아서 사용했고 아이가 커서는 뭐 물통이나 칫솔 등등 지금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욕용품인데요. 아이 신생아 때는 대야 그냥 두 개를 이용해서 뭐 목욕을 시켜줬고 조금 자랐을 때 욕조를 사서 시켜줬어요. 뭐 대야로도 충분하고요. 아이 바디워시랑 로션의 경우 저는 샘플로 받은 걸로 이용해서 써보고 아이한테 맞는 제품을 그때 구매해줬어요. 임신 중에 베이비 페어를 한번 갔다 왔었는데 여기저기서 샘플을 많이 받을 수 있더라고요. 뭐 내가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다. 안 휘둘릴 자신 있다 하는 분들은 가셔서 저처럼 샘플 받아오는 건 매우 추천합니다. 받아온 샘플들 중에 아이한테 자극적인 제품도 있었고 별 문제 없이 사용했던 제품도 있어서 그 중에 좀 좋았던 제품으로 바로 구매를 했고요. 수딩젤은 태열을 잡는 데 좋다고 해서 샘플로 발라봤는데 오히려 너무 건조해져서 저는 사용을 안 했고요. 기저귀도 베이비 페어에서 샘플로 받을 수 있고 여기저기서 신기하게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기저귀별로 발진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샘플로 꼭 사용해보고 주문하시는 게 좋아요. 신생아 때는 1단계를 사용해야 되는데 금방 크는 아기들은 오래 사용 못할 수 있으니까 대량 구매는 하지 말고 그때그때 맞게 주문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발진을 위한 필수 연고 비판테는 꼭 구비해 주셔야 합니다. 발진뿐 아니라 여러모로 많이 사용해요. 체온계는 육아하는데 필수품이죠. 이건 시간이 지나도 무조건 사용하는 거라 꼭 구비하셔야 되고 신생아들은 온습도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습도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 그것도 안 샀어요. 일부러 안 샀다기보다는 준비를 못한 건데 미리 사줄 걸 싶더라고요. 그 외에 사실 필수는 아니지만 필요에 의한 제품인데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유 패드나 아니면 수유 쿠션 같은 경우는 엄마의 이제 자세 보호를 위해 좋다고 해서 마련했었는데 저는 정신없어서 사용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무릎 위에 딱 걸치고 거의 먹였던 것 같아요. 그 외에 타이니 모빌이랑 아기 체육관은 엄마가 쉴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신생아랑 하루 종일 정말 할 게 없거든요. 모빌 보고 있는 게 최고예요. 하이체어 같은 경우도 필수 제품이라고 하던데 저는 구매를 안 했고 기존 식탁 의자에 체결할 수 있는 저렴한 제품으로 선물을 받아서 사용했어요. 저는 오히려 가벼워서 어딜 가도 들고 다니기 편했는데 하이체어 사용하시는 분들은 또 그게 좋다고 하시겠죠? 근데 어차피 어느 정도 크면 어디 묶여 있으려고 안 하긴 합니다. 그리고 백색 소음기는 따로 구매를 안 하고 어플 이용해서 그냥 틀어줬어요. 사실 육아용품이라는 게 있으면 너무 편한 제품들이죠. 육아는 장비빨이다 라는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 안에서 모든 걸 다 구매할 수는 없더라고요. 육아를 하다가 이건 정말 내가 너무 불편해. 이런 제품은 필요할 것 같은데 하고 찾아보면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들 정말 다 있고 금방 도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는 게 소비를 제한하는 데는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클수록 더 많이 들고요. 사실 위에 리스트만으로도 엄청나죠. 저는 선물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뭐 갖고 싶어? 라고 물어봤을 때 괜히 민망해서 괜찮아 안 줘도 돼 이렇게 하니까 대부분 그걸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어차피 보내주는 거 오히려 내가 사기에 조금 애매한데 갖고 싶었던 제품들을 말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필요한 걸 얘기해줬어요.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 다 같을 수 없고 육아는 정답이 아니라서 참고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못 줄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인 소비가 맞는 건가 싶으시겠지만 슬프게도 정말 필수품만 줄였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당근이 있으니까요. 도대체 어떤 걸 당근해야 되고 어떤 걸 당근하지 말아야 하는지 하는 제품들은 제가 다음 영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합리적인 구매를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